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기 추세를 본 데 이어서 국가별로 주식시장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추세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1980년 이래 시가총액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근 10년 동안은 중국, 미국, 홍콩의 성장보다 낮은 성장을 보여줬고요. 지금 2020년 현재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 총액 크기로 봤을 때 11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4년간은 현저하게 활력을 잃고 있는데요.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 상장 주식 총액을 보게 되면 미국이 당연히 1위고요. 중국이 지금 홍콩하고 나눠져 가지고 지금 대략 18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일본이 이제 3위로 돼 있어서 6조 7천억 정도가 되고, 영국은 지금 이상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프랑스, 인도가 있고요. 독일이 지금 2조 2,84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2조 달러가 넘고 아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조 1,700억 달러로 돼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스위스가 그 다음으로 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때문에 세계 주식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서 봤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넣었을 때 이제 11위가 되는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빼면 우리나라가 10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 대비로, 1980년 대비로 보면 한국이 544배가 컸고요. 이게 달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90년 대비는 대략 20배 정도 컸고, 2000년 대비는 13배 정도 컸고, 2010년 대비는 2배밖에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 대비나 그때는 가장 많이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90년 대비로다가는 홍콩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서 홍콩을 이용해서 자본 조달을 했었죠. 그래서 홍콩이 성장 속도가 엄청 빨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액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어, 그 이제 2010년 대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홍콩,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니까 이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GDP 대비로 봤을 때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지금 미국은 주식 시가 총액이 2배 정도 됩니다. GDP예요. 그리고 중국은 83배인데 홍콩하고 같이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13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30% 정도가 되고 있죠. 일본하고 유사합니다. 일본도 130%, 중국도 대략 130% 안팎이니까 홍콩 포함해서요. 반면에 독일처럼 그 비상장 기업들, 주로 가족 기업들이 막 큰 나라들은 59%밖에 되지 않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6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GDP로 봤을 때 한국보다 조금 높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주식시장 규모로 보면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밖에 안 되겠죠. GDP에. 그러니까 그런 게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변동을 미국, 중국, 홍콩 이렇게 세 나라하고 비교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워낙 미국이 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9.11 그 사태를 맞았을 때 그 이후에 좀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떨어졌었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좀 떨어졌었고, 중국이군요. 홍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둘 다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시장 침체가 전반적으로 다 있었는데 그때 유독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헝다그룹인가 이제 그런 데서 부동산 그룹 이런 데서 도산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중 주식시장 주요 지수를 보겠는데요. 코스피는 이쪽 상해종합지수 여기고 오른쪽 축이고요. 뉴욕 종합지수도 오른쪽 축입니다. 이쪽 왼쪽이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는 미국의 뉴욕 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25개 정도를 가중평균해서 내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량기업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 종합지수는 뉴욕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다 하는 거니까 신규로 새로 들어온 신규 상장 기업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성장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뉴욕 지수 종합지수는 지금 2,500 정도에서 지금 4,200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4년 동안. 다우존스는 25,000에서 지금 33,000이죠. 2022년 7월 기준으로 33,000 정도로 올라가 있고 상해 지수는 지금 2,500 정도에서 지금 2,500이죠. 2,500 정도에서 지금 3,300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2019년 1월 2,300 조금 2,250 정도에서 지금 현재 2,500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돼 있죠.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죠. 성장 추세로.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실적이 나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를 2019년 1월을 100으로 보고 그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코스피는 111, 즉 11% 오른 거죠. 2022년 7월 기준이요. 다우존스는 26% 올라서 126, 상해가 131, 31% 성장한 거고요. 뉴욕 종합지수는 51, 151.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코스피랑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코스피도 한국 주식시장 종합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해 보면 51% 성장과 11% 성장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 한미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한번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왼쪽이 미국 시가총액 시장의 축이고요. 오른쪽이 한국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친 겁니다. 두 개 시가총액 합쳐놓은 건데요. 그 시가총액이 한국은 4년 동안 그러니까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으로 이제 2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는 반면에 미국 뉴욕 시장은 이거 7월 게 안 나와 있고 6월 거만 나와 있는데 29조 3천억 달러에서 40조 4천억 달러로 늘어난 걸로 치면은 11조 달러나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하락 추세가 특히 2021년 5월 이래로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대비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는 10만 전장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5만 원대니까. 그리고 한국전력만 해도 2021년 5월 달에 한 2만 7천 원에서 지금은 2만 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다 보면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두 회사만 해도 시가총액이 날아간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시장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미국하고 차이보다 좀 더 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6,700, 그러니까 6조 7천억에서 지금 2배가 됐죠. 12조 2천억이면.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규 기업도 있고 기존 기업들도 성장률이 엄청났으니까 그렇고요. 우리는 그냥 거의 11%밖에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80%, 90% 정도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두 나라는요.
다시 지수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코스피가 아니고 그 아까 거 11%는 그 코스피였고요. 아까 혼동을 했는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지수로 보게 되면 2019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2022년 7월 현재 한국은 14%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82% 7월 기준으로, 미국이 38%. 그러니까 미국도 7월 달에는 실적이 조금 좋았으니까 한 4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그 지난 4년 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지만 여하튼 뭔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활력을 잃었다는 거는 그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는 앞으로의 그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기하고 겹쳐져 있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이상입니다.